2023년의 어느 고요한 새벽, 네바다주를 가로지르는 텅 빈 고속도로 위를 한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는 지루함을 쫓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죠. 언제나처럼 구수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오며 칠흑 같은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컨트리 음악이 갑자기 끊기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멜로디가 스피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맑고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라디오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떤 채널을 돌려도 심지어 뉴스 채널에서조차 똑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령이 모든 주파수를 장악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던 바리스타는 경쾌한 팝 음악 대신 흘러나오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에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노래지? 신곡인가? 하지만 왜 모든 방송국에서 이 노래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같은 시가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밤을 새우던 한 학생의 이어폰에서도 바로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힙합 플레이리스트가 멋대로 중단되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신비로운 노래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이내 그 멜로디에 압도당하고 말았죠. 슬프면서도 어딘가 벅차오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시카고의 분주한 도심에서 텍사스의 광활한 목장에서까지 동부 시간으로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의 라디오 방송이 정체불명의 노래에 완벽하게 점령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911 신고센터에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가 이상해요.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전쟁이라도 난 건가요? SNS는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노래에 대한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죠. MISTRISONG, RADIOTAKOVER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으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녹화해 올리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외계인의 침공 신호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종교적인 계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미국 전역이 거대한 혼란과 미스터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검색 앱을 켜고 스피커에 가져다 댔지만 앱은 결과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기이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선율만큼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혼란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반응은 점차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시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래를 만든 한 남자는 태평양 건너편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작업실에서 자신의 실패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모니터의 빈 악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 쏟아낸 영혼의 외침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대륙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륙 전체를 마비시킨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OST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K-컬처를 사랑한 한 평범한 대학생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미국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미 전역의 라디오 주파수를 동시에 장악한 초유의 사태에 미디어는 연일 속보를 쏟아냈고 백악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으며 심지어 FBI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보고서는 이것이 특정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도로 조직된 사이버 공격 혹은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기 위한 신종 음파 무기의 실험일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죠. 수사관들은 즉시 방송국들의 송출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뒤덮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국가기관이 풀지 못하던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기숙사
밤새 과제와 씨름하던 어느 여대생의 작은 SNS 게시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K-컬처,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깊이 빠져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새벽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녀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들었던 겁니다.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결코 미국 라디오에서 나올 리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방금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한국 애니메이션 별의 메아리 OST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아요. 이 짧은 글은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음모론 중 하나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K-컬처 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팬은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음원 분석 프로그램에 올렸고, 플로리다의 다른 팬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OST 앨범과 주파수 대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증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여 지금은 거의 잊혀진 비주류 애니메이션 별의 메아리의 메인 테마곡이었던 겁니다. FBI의 최첨단 장비와 엘리트 요원들이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문제의 정답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OST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미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이 비주류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미국 전역의 라디오 주파수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기묘하고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미국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방송사고나 해킹이 아니다.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수백만 명의 심장을 동시에 울린 음악의 본질적인 힘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람들은 이제 노래의 정체를 넘어 노래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정적인 멜로디와 영혼을 울리는 듯한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미국인들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한의 정서를 느꼈고, 또 어떤 이는 역경을 이겨내는 숭고한 의지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은 그 누구보다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작업실에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음악을 탄생시킨 한 무명의 음악 감독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소동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음 작품의 데드라인에 쫓기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좌절감과 생활고에 지쳐 열정마저 희미해져 가던 그의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단순히 한편의 아름다운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것은 미국 음원 시장의 거대한 카르텔과 그들이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진 한국의 애니메이션 OST.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K-컬처 신드롬, 유쾌한 해프닝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열정적인 팬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적 같은 이야기. 네, 표면적으로는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쩌면 미국 음원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었던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수한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던 한 미국의 대학생은 자신이 발견한 이 보석 같은 노래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식 음원이 미국 내 플랫폼에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던 상황. 그녀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원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상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이 파일을 통해 노래는 더욱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SNS를 통해 노래의 인기가 치솟자 각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에는 이 노래를 틀어달라는 신청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라디오 DJ들은 앞다투어 이 노래를 전파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생한 음원은 과연 정식으로 저작권료가 지불된 음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바로 그 팬이 최초로 업로드했던 불법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했던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저작권 보호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방송국이 노래 한 곡을 틀기 위해서는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자 협회 ASCAP나 방송음악협회 BMI와 같은 저작권 신탁단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포괄적인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의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정체불명의 한국 노래가 아무런 대가 없이 불법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음악 산업을 지탱해 온 거대한 저작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녹음실,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어야 할 그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을 그저 화면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는커녕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에 열광하고 위로받는 동안 정작 그 창작자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본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천재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천재를 불법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권의 무법지대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대로라면 이 기적은 곧 끔찍한 법적 재앙으로 번질 것이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은 업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원 제국을 건설한 미국의 메이저 음반사들과 저작권 단체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사건은 자신들의 막대한 이권에 도전하는 위험천만한 선례였습니다. 만약 팬들이 주도하는 이런 방식의 불법적인 음원 유통과 소비가 용납된다면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체불명의 한국 노래를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순수한 팬심, 그리고 이름 없는 창작자의 권리가 뒤엉킨 복잡하고도 위험한 저작권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다면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들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고, 선의로 노래를 공유했던 그 평범한 대학생은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작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끔찍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단순한 팬심,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미국 음악 산업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소리소문 없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작은 작업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그는 오직 건반과 오선지 위에서만 자신의 세상을 펼쳐왔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선 그가 만든 음악이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한국의 전통적인 오음계 선율 위로 서양 클래식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겹쳐지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도전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도전에 침묵했습니다. 그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애니메이션은 대중의 관심은커녕 소수의 마니아들에게만 조용히 언급되다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트로피 몇 개가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할 뿐 현재의 그는 그저 잊혀진 천재에 불과했죠.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시대가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 음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정답 없는 질문은 씁쓸한 자조가 되어 작업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뉴욕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음반사에서 보낸 앨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빌보드 차트가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평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스타가 탄생하고 그의 냉철한 비평 한 줄의 거대 기획사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차트 꼭대기를 차지한 음악들은 마치 공식처럼 예측 가능했고, 그의 날카로운 귀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했죠. 새로운 것, 날 것 그대로의 감동, 심장을 관통하는 진짜 음악에 대한 갈증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무료하게 인터넷을 살피던 그의 눈에 아주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제목도 가수도 모르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글을 올린 건
K-컬처에 푹 빠져 살던 미국의 한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국의 비주류 애니메이션을 접했고 작품보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배경음악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음악 추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해설서이자 열정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가사의 의미를 번역하고 음악에 사용된 한국 전통 악기의 소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이선율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면과 만나 어떻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지를 밤새워 분석해 올렸죠. 그녀의 진심 어린 글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음악에 굶주려 있던 평론가의 심장에 정확히 가닿았습니다. 이건 뭐지? 평론가는 홀린 듯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첫 소절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트렌디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고뇌와 열정, 좌절과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가졌지만 그 감정의 파고는 전 세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K-팝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여기 빙산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K-팝의 연장선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물결의 시작이다. 그의 칼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가 이름 없는 거장이라 칭한 작곡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작은 작업실. 음악 감독은 여느 때처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다음 작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받은 그의 귀에 유창한 영어와 함께 통역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론가의 첫 마디였습니다. 음악 감독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죠. 네,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음악을 발견한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만든 음악이 세상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낡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음악 시장의 중심에 있는 평론가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지켜온 작곡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론가는 자신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열광하는 영상들. 자신의 음악을 분석한 수많은 리뷰 콘텐츠들. 그리고 빌보드 차트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순위를 역주행하고 있는 그의 이름 없는 애니메이션 OST 제목까지. 음악 감독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좌절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의 음악이 세상을 향해 닿았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는 벅찬 감정에 휩싸인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음악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의 말은 축복이자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거대한 파도는 언제나 순풍만을 몰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음악 감독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밖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아니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에서 온 낯선 멜로디에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무명의 한국 애니메이션 OST, 팝의 심장을 겨누다. SNS가 만들어낸 21세기 최고의 신데렐라 스토리.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프로모션도, 거대 자본의 지원도 없이 오직 음악의 힘과 팬들의 열정만으로 빌보드 차트의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난 이름 모를 들꽃. 전 세계는 이 낭만적인 스토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한평생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음악을 빚어내던 작곡가에게도 마침내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인터뷰 요청과 음반 계약 제의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늘 어둡고 그늘져 있던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그토록 외면받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선율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매일 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에 기록될 위대한 쾌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적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이 모든 흐름을 냉철하게 지켜보던 거물 음악 평론가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래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와 심장을 울리는 웅장한 편곡은 분명 사람들을 사로잡을 힘이 있었죠. 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기폭제가 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십 년 경력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직감은 이 완벽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해서요. 마치 너무 잘 짜인 각본 같아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트 상승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가팔랐고 특정 시간대에 스트리밍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패턴은 일반적인 바이럴 현상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자본의 힘이 이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우기 위해 막대한 양의 기름을 붓고 있는 듯한 인위적인 흔적. 그는 이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그의 불길한 예감이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거대 음반 자본이 설계한 치밀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은 팬덤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현상을 교묘하게 증폭시켰던 겁니다. 스트리밍 수치를 조작하고 소셜미디어 봇을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을 움직여 기적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팬들이 만든 기적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대한 캔버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별의 메아리라는 작품과 그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헐값에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의 작곡가를 빌보드 스타로 만들어준 뒤 구세주처럼 나타나 톡소 조항으로 가득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획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거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찍어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순수한 열정은 그저 헐값에 팔려나갈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된 평론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작곡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넘어 순수한 창작의 가치와 팬들의 열정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K-콘텐츠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약탈 행위였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콤한 성공의 꿈에 젖어 자신에게 뻗어오는 검은 손의 정체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그 불운한 천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뉴욕의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 작곡가는 눈앞에 놓인 투툼한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프로듀서와의 공동작업, 전미 투어 콘서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의 계약금. 평생의 서름과 무시를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거대 음반사의 중역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이런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계약은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작곡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과 좌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명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펜촉이 하얀 계약서 용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은 그의 귓가에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잠깐만. 제발. 지금 당장 그 펜을 내려놔요. 그 계약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덫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건너갔습니다. 하나의 이름 없는 한국 애니메이션 OST가 일으킨 기적은 이제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이 전례 없는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반응은 그들의 문화적 위치와 자존심에 따라 선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 현상을 가장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본 곳은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해온 그들에게 한국의 그것도 비주류 애니메이션 OST가 자신들의 안방과도 같은 서브컬처 시장을 넘어
미국 메인스트림을 강타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처음에는 이 현상을 그저 K-팝 팬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빌보드 차트 순위가 연일 상승하고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들이 앞다투어 극찬을 쏟아내자 그들의 보도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OST 어떻게 미국을 사로잡았나?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심층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애니메이션 음악까지 경계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우리의 시스템과 자부심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허를 찔린 기분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것은 단순히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온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는 장르의 경계와 규칙을 한국의 한 무명 작곡가가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의 심장을 관통해 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쟁의식을 넘어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경계심 섞인 놀라움이었다면 중국 대륙의 반응은 보다 직설적인 충격과 조급함에 가까웠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패권을 노리던 중국에게 이번 사건은 뼈아픈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자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이른바 거만을 육성해왔습니다. 할리우드 기술진을 영입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제2의 디즈니를 꿈꿨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자국 내수 시장에 머물렀을 뿐 이렇다 할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이름 없는 애니메이션의 음악 하나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꿈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는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한국에 뒤지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와 같은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마저 이례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창의성과 스토리의 힘을 언급하며 자국 산업의 반성을 촉구하는 칼럼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막대한 자본과 불량 공세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문화적 진정성의 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쓰디쓴 교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이 미묘한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 유럽입니다.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구도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던 유럽의 반응은 한마디로 열광이었습니다. 특히 예술 영화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한 포용력이 높은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이 한국 애니메이션 OST는 새로운 예술의 발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화 전문지 텔레라마는 이 음악에 대해 동양적 선율과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만난 경이로운 음악적 성취라고 극찬했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 라디오는 이례적으로 K-팝 전문 채널이 아닌 클래식과 월드 뮤직 채널에서 이 곡을 2주의 음악으로 수차례 송출했습니다. 유럽의 리스너들은 이 음악을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악 속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가 자아내는 애절함과 현대적인 편곡이 주는 세련미 그리고 장엄한 스케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완결된 교향곡을 발견했습니다. 국적도 장르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 그 자체가 가진 순수한 힘이 유럽의 까다로운 예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이 한 곡의 OST가 완벽하게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의 행진에 열광하던 그 순간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서 정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 명의 창작자는 홀로 거대한 벽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음악의 권리가 그의 손을 떠나 거대 자본의 소유물로 넘어갈 끔찍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민 계약서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집요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예술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이익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도 같은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아주 세련된 형태의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그의 음악에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멜로디가 이제는 자신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수십 년의 노력이 단 한 장의 계약서 앞에서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언론은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화려한 성과에만 집중했고
그 영광 뒤에 숨은 한 무명 작곡가의 처절한 싸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그의 음악은 그저 주인 없는 히트곡으로만 남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의 한 평범한 대학생 팬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식 채널에서는 작곡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음악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애매한 공지만이 올라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립니다. 우리가 사랑한 음악을 만든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작은 외침은 광활한 인터넷의 바다에 던져진 조약돌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문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던 팬들이 그 목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팬심은 곧 정의를 위한 연대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음악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술가, 그 창작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는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움직임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기민했습니다. IT 전문가인 팬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을 파고들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고, 여러 언어에 능통한 팬들은 이 모든 상황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과거 작곡가가 했던 작은 인터뷰 기사, 그가 자신의 음악 철학을 이야기했던 낡은 라디오 방송 녹취록까지 찾아내어 그의 권리를 증명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게시물로 번져나갔고, 거대 음반사의 SNS는 팬들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항해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K-애니메이션의 가치를 처음으로 꿰뚫어 보았던 바로 그 냉철한 평론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칼럼을 통해 이 사건을 문화산업의 탐욕이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본보기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팬덤의 외침을 모든 창작자들이 공감하고 분노하는 사회적 의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노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 앞에 예술의 존엄성이 무릎 꿇는 비극적인 선례를 맡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팬덤이 시작한 창작자 권리 보호 운동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주요 뉴스 채널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대중의 여론은 급격히 작곡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대 자본은 이제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려든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골리앗은 이름 없는 다윗들의 돌팔매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기존의 불공정한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작곡가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그날, 작곡가는 팬들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음악을 완성시켜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작곡가의 권리를 되찾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논리 앞에 개인의 창작물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힘이 결국 그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의 위대한 연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소리는 이제 전 세계인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우는 익숙한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기이한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K-애니메이션이라는 잠자고 있던 거인의 잠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명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몇 해 전 세계 영화계에 충격을 안겼던 영화 기생충의 등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생충 이전에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명작 영화들이 존재했지만 세계 주류 시장의 거대한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가장 높은 곳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장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 후 전 세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영화의 깊이와 독창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K-애니메이션 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과 미국의 하청기지 역할에 머물러야 했던 대한민국.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대신 다른 나라의 브랜드를 달고 세상에 나와야 했던 수많은 작품들. 그 서름과 한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한 무명의 음악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머무는 것을 넘어 작품 전체의 서사를 이끌고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한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공존하는 그의 멜로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미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그는 이 낯선 동양의 선율 속에서 K-POP의 성공 신화를 이을 다음 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한 줄의 칼럼은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킨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팬들이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과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내고 거대 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웠던 팬덤의 위대한 연대.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편의 애니메이션 OST가 성공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팬들의 힘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우리 시대의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제작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의 유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창작자들이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꿈꿔온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제2, 제3의 별의 메아리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비로소 만들어진 셈이죠.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변방의 문화가 아닙니다. K-POP과 K-드라마, K-무비의 뒤를 이어 전 세계 문화 시장의 중심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넥스트 빅싱 넥스트 비그싱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섬세한 그림체와 톡장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이 결합될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신념과 그 가치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안목,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팬덤의 열정이 만났을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던 그날의 미스터리한 선율은 이제 K-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항을 알리는 희망의 백고동 소리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